개념의 제목은요, 미지수의 위치에 따른 식의 분류 되겠습니다. 자, 미지수의 위치에 따른 식의 분류 알아보도록 하자. 자, 대수식이라는 게 있어요. 대수식이라는 것은 크게 유리식과 무리식으로 나뉘어집니다. 유리식과 무리식으로 나뉘어져요. 자, 이 유리식은요, 다시 정식과 분수식으로 나뉘어집니다. 정식과 분수식으로 나뉘어져요. 자, 정식은 다시요, 다항식과 다항식으로 나뉘어집니다. 이때 다항식을 우리는 항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그러면 다항식이란 무엇이냐? 숫자 또는 문자의 곱으로만 연결된 식을 우리는 다항식이라고 부르고, 다항식이란 다항식과 다항식 사이에 플러스나 마이너스로 연결된 식을 우리는 다항식이라고 불러요. 됐나?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다항식, 다항식 이런 거는 중학교 때도 많이 공부했고, 고등학교 1학년 맨 첫 단원 다항식의 연산에서도 여기까지는 우리가 많이 공부했지? 예. 그리고 이제 분수식을 공부할 거예요. 자, 분수식은 어떤 식이냐면요, 분수의 핵심은 분모에 있을까 분자에 있을까? 분수의 핵심은 분모일까 분자일까? 분모예요. 왜? 다른 어떤 수도 분모를 가지고 있진 않거든. 분수만이 유일하게 분모를 가지고 있죠? 분모에 있어요. 그 핵심이 되는 분모에 미지수가 들어있는 식을 우리는 분수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무리식은 뭐냐? 예, 루트 속에 미지수가 들어있는 식을 우리는 흔히 무리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비슷한 케이스를 좀 비교해 볼게요. 실수는 크게 무슨 수와 무슨 수로 나뉘어진다? 유리수와 무리수로 나뉘어진다. 위에 있는 표를 보면서 얘기해 주세요. 유리수는 다시 무슨 수와 무슨 수로 나뉘어집니까? 무슨 수일 것 같아? 정수와 무슨 수? 분수로 나뉘어진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됐지? 예. 자, 선생님은 칸이 없어서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개념 보자. 자, 방정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정식은요, 크게 유리방정식과 무리방정식으로 나뉘어집니다. 또한 유리방정식은 무슨 방정식? 정방정식과 무슨 방정식? 눈치가 이제 생길 거야. 무슨 방정식? 분수방정식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정방정식에는 어떤 방정식을 공부하냐? 1차 방정식 공부하시고요. 그 후에 우리가 2차 방정식을 열심히 공부하지. 그리고 그 이후에 3차 이상의 방정식은 그냥 고차 방정식이야 라고 해서 배웠던 거예요. 여러 가지 방정식이 나오는 고차 방정식. 반면에 분수 방정식은 어떤 방정식이야? 방정식은 방정식인데 어디에 미지수가 들어있는 방정식? 분모에 미지수가 들어있는 방정식을 분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무리 방정식은 어디 속에 미지수가 들어있는 방정식? 루트 속에 미지수가 들어있는 방정식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자, 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는 크게 유리함수와 무슨 함수로 나뉘어질 것 같아? 무리함수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요, 얘는 다항함수와 분수함수로 나뉘어져요. 다항함수와 분수함수로 나뉘어집니다. 자, 다항함수란 어떤 개념이냐? 상수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땡땡땡 이런 n차 함수의 꼴을 우리는 다항함수라고 불러요. 자, 분수함수는 어떤 함수일까? 어디에? 분수함수는 어디에? 분모에 뭐가 들어있다? 미지수가 아닌 이제 독립변수 x라고 이름이 바뀌지. 독립변수 x가 들어있는 함수예요. 여기 아무것도 없지만 적자. 무리함수는 그럼 어떤 함수일 것 같아? 시작! 만들어봐. 루트 속에 뭐가 들어있는 함수? 독립변수 x가 들어있는 함수라고 이렇게 정리할
지금 배우는 단원의 제목이 유리식과 유리함수인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앞에서부터 쭉 보면은요. 너희들이 정식, 정수, 정방정식, 다항함수 이런 건 다 어디에서 배웠어? 고1 1학기 과정에서 배웠어요. 그런데 2학기 과정에서 또 배운대. 뭐를? 유리식과 유리함수를 배운대. 즉 여기에서 배우는 유리식과 유리함수는 전부 뭐냐면요. 야 유리식 가르쳐줄게 하면서 전부 우리가 고1 때 다루지 않은 뭘 배우겠다? 분수식을 다루겠다요. 야 분수함수 유리함수 배울게 라고 하면서 전부 뭐 배우겠다? 분수함수만 가르치겠다라는 의도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요 맨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분수는 유리수에 들어가고 분수식은 유리식에 들어가고 분수방정식은 유리방정식에 들어가고 분수부등식은 유리부등식에 들어가고 분수함수는 유리함수에 들어간다야. 결론은 뭐냐면요. 너희들이 지금 단원에서 배우는 유리자라는 말이 들어간 건 전부 분수로 바꿔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말이 유리식 유리함수지 전부 분수만 다루겠다야. 처음부터 끝까지. 알겠나?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페이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분수에 관해서 차근차근 공부를 해보도록 하자. 자 첫 번째 분수식의 성질이 나와 있습니다. 자 분수식의 성질은 뭐냐? 받아 적습니다. 분모 분자의 각각 0이 아닌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분수식의 값은 같다. 분모 분자의 각각 0이 아닌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분수식의 값은 같다. 이게 분수식의 성질이에요. 됐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2분의 1이 있는데 분모 분자에 똑같이 3을 곱해버려도 분수식의 값에는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분모 분자에 똑같이 4를 곱해도 분수식의 값에는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분모 분자를 똑같이 나누기 3해도 분수식의 값에는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분모 분자를 똑같이 나누기 4해도 분수식의 값에는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바로 분수식의 성질이에요. 되겠습니까? 예. 이제 성질 다 배웠으니까 분수식의 사칙 연상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수식끼리의 덧셈 뺄셈은 어떻게 풀라고 배웠냐? 덧셈 뺄셈의 핵심은 분수식끼리의 덧셈 뺄셈은 어떻게 풀라고 배웠어? 두 글자 통분 적어 놓으십시오. 통분이야. 공통 분모를 나타내는 통분 되겠습니다. 즉, 두 개 더하래. 그러면 공통 분모를 만들기 위해서 A와 C의 최소 공배수를 분모로 삼겠죠. 즉, AC분의 BC 플러스 AD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뺄셈을 풀 때도 마찬가지로 AC분의 BC 마이너스 AD라고 이렇게 통분을 해서 풀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분수식끼리의 곱셈은 어떻게 풀어요? 분수식끼리의 곱셈은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한다. 적어 놓으세요.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한다.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한다. 그래서 A분의 B 곱하기 C분의 D 있으면 분모끼리 곱해서 AC, 분자끼리 곱해서 BD 이런 식으로 풀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수식의 나눗셈 보도록 하자. 분수식의 나눗셈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역수를 곱한다 라고 적어 놓으세요. 역수를 곱한다. 역수를 곱한다. 그래서 얘 어떻게 풉니까? A분의 B 곱하기 역수를 취하죠. D분의 C 해서 분수식끼리의 곱셈으로 바꿔서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이렇게 곱해서 풀 수 있어요. 자, 그럼 결론 한번 내보도록 할까? 얘들아, 분수식에서는요 제일 쉬운 게 뭐야? 1, 2, 3번 풀이 중에 제일 너희들이 풀기 편하고 쉬운 게 몇 번이야? 2번이 제일 쉬워요. 제일 어려운 건 누굴까? 1번이 제일 어려워요. 다른 녀석들과는 달리 분수식에서는 덧셈, 뺄셈이 곱셈, 나눗셈보다 훨씬 어렵다라는 걸 좀 이해하고 가셔야 합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그 아래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4개의 문제 풀어보도록 하자. 자, 다음 식을 계산하여라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딱 봤더니 분수식끼리의 덧셈이네요. 통분으로 푸셔야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요.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분의 요거 요렇게 곱해서 올라가니까 뭐야? x 마이너스 1 플러스 2배에 요렇게 올라가서 곱하니까 뭐야? x 플러스 3이라고 요런 식으로 정리해서 푸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녀석 이제 정리정돈했더니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분의 x에 2x 더하면 3x 마이너스 1 플러스 6이니까 플러스 5다 라고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덧셈은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자, 됐죠? 그러면 이제 뺄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뺄셈을 풀기에 앞서서 뭐의 향기가 막 느껴져? 뭘 하고 싶어? 인수분해 하고 싶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요 녀석 우선 인수분해 보면 x 플러스 2분의 2 빼기 얘는 뭐예요? 1 마이너스 요게 붙이면 되니까 x 플러스 2에다가 x 마이너스 1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통분합니다. 통분은 분모의 최소 공배수니까 어떤 게 가능해? x도 필요하고 x 플러스 2도 필요하고 x 마이너스 1도 필요하겠네요. 자, 이제 분수식의 성질에 의해서 여기 없던 x-1이 더해졌으니까 곱해졌으니까 분자에도 x-1을 곱하면 되겠다. 빼기 여기에 없던 x가 곱해져 있으니까 분자에도 x를 곱하면 되겠다. 그래서 계산하면 x 플러스 2 x-1분의 x-2라는 답이 나오겠습니다. 됐나? 자,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쉬운 곱셈인데요. 인수분해 좀 해야겠다. 자, 이 녀석은 x-2 x 플러스 2분의 x-1 곱하기 자, 얘는 인수분해하면 3일 마이너스 아래에 붙네요.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분의 x 플러스 2 자,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할 거야. 그런데 우선 약분 가능하니까 얘 약분하면 되고요. 얘하고 얘 약분하시면 되겠네요. 결국 답을 내면 x-2 x 플러스 3분의 1이라는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도 막 인수분해 해주고 싶죠. 자, 얘는 x-1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되고 위에 있는 식은 x-2에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로 인수분해가 되는 상황이네. 자, 나누기는 곱하기 치하고 역수해 주는 겁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역수를 해줬더니 약분 되네요. 결국 최종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x 플러스 1분의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가 된다. 이런 식으로요. 기초적인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하는 것에서부터 풀이가 시작돼. 얘가 기초예요. 정리하십시오.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지. 넘어가도 될까? 성규가 이해 다 됐으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문제를 하나 풀 거예요. 푸는데 연습장에 풀 겁니다. 우리 옆에 돌려주세요. 자, 지금부터 거기에 나와 있는 문제 풀어보세요.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내보세요.
그리고 미적분 그 교재 받아가는 학생들 있죠. 미적분 그 수열의 극한은 다 올라갔어요. 즉 강의 전부 다 올라가 있을 거거든요. 예. 근데 그 강의의 제목은 좀 선생님이 저 선생님한테 말씀드려서 이제 좀 새로 붙여달라고 할 건데 어쨌든 그거 찾아서 들으시면 되고요. 필요한 문제집이나 개념집 있으면 부탁하십시오. 미리 부탁을 해야 돼. 아니면 수업 시작할 때 부탁을 해두면 선생님이 중간에 해주실 수도 있고. 알았지? 이건 좀 필요한 거 없어? 그 다음 어제 밤에 14호 15호까지 들었는데 그 다음 것도 개념이 있으니까는 수열의 극한문이 그 뒤에 것도 다 있을 거예요. 23페이지까지가 있을 거니까 그거 듣고 다음 주에 선생님 2단원 해주면 되지. 우주구는 들었니? 너 좀 바쁘겠구나 명절 때문에. 얘기해줘. 네. 필요할 때. 1단원까지는 받았지. 1단원 끝나고 2단원 필요할 때 미리 얘기해줘야 돼. 문자로든 뭐든 카페 올리든. 까지 되면 얼추 끝날 테고. 수열이 얼마나 걸릴까? 자, 해보니까 어때? 좀 느끼는 바가 있지? 하는 거 있지? 이러면서 식이 엄청 거대해지고 너무 거대해져서 정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자, 그 느낌을 한번 맛보라고. 얘 그런 식으로 풀기 힘들어요. 물론 시간을 무한정 종이를 엄청 큰 걸 주면 풀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힘들어. 즉 우리가 알고 있던 분수식끼리의 덧셈 뺄셈은 통분으로 푼다라는 방식으로 이 문제는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즉 분수식끼리의 덧셈 뺄셈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라는 것이. 자, 이 문제의 문제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얘를 통분하겠다라고 시도했더니 분모가 4차식이 됐어. 뭐 여기까지는 이해해. 근데 분자식에 4차식 몇 개가 나오고 있어요? 4개가 나오고 있어요. 4차식 4개. 미친 거지. 맞아? 너무 거대하더라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 맨 위에 개념의 제목을 좀 달아놓을게요. 통분 후 고차식이 너무 많이 나올 땐이라고 적어놓으십시오. 통분 후 고차식이 너무 많이 나올 땐이라고 개념 적어놓지? 개념의 제목이야. 적어놓는다. 통분 후 고차식이 너무 많이 나올 땐 예, 화살표 옆으로 빼셔서 적어놓으십시오. 스킬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어떤 스킬이냐? 분리형, 결합형, 치환형 요런 스킬들을 사용하게 돼요. 분리형, 결합형, 치환형. 자, 이 분리형, 결합형, 치환형의 목표는 모두 다 동일합니다. 분자의 차수를 낮춰라 라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어. 분자의 차수를 낮춰라. 분자의 차수를 낮춰라.
자, 페이지 넘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부터 분리형, 결합형, 취환형이 뭔지 선생님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다시 한번 개념의 제목 정리하도록 하자. 분자의 차수를 낮추는 세 가지 방법, 뭐뭐뭐 적어 놓으시면 되겠으니까 분리형, 결합형, 치환형이라고 개념의 제목을 적어 놓으십시오. 지금 4페이지 들어가 있어요. 우리 4페이지. 예, 분리형, 결합형, 치환형이라고 개념의 제목을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세 가지 개념 중에서요, 학생들이 가장 까다롭게 여기는 방법이 분리형이야. 나머지는 쉽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분리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갈 건데, 이 분리형을요, 분리형 1, 분리형 2로 나눠서 좀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첫 번째 분리형 1의 특징은 뭐냐면요,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큰 경우예요.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큰 경우야. 자, 분리형 2는 어떤 경우냐?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하고 같은 경우입니다.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와 같은 경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분리형 2는 쉬워. 근데 분리형 1은요, 이런 특징이 있어. 교재마다 지멋대로 개판으로 풀어둔 거야. 어떨 땐 A라는 방법으로 풀고, 어떨 땐 B라는 방법으로 풀고, 어떨 땐 C라는 방법으로 풀고, 출제자들이 지각각 그 순간순간 편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놔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떤 사태가 발생하냐면, 풀려고 그래서 풀었어. 그런데 여기서는 A라는 방법을 썼는데, 딴 문제집은 또 B를 썼네? 딴 문제집은 C를 썼네? 아, 얘는 그때그때 아무거나 느낌 오는 대로 푸는 거야 라고 정리를 해버려요. 그러면 가끔씩 우리가 못 푸는 문제도 생길까 안 생길까? 생기겠지. 그게 개념이 없이 막 풀 때 생기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특히 이 페이지에서는 분리형 1에 대한 개념을 진짜 잘 정리하셔야 돼요. 어떤 유형으로 나오건 무조건 답을 낸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분리형 1을 설명하기 위해서 선생님이요, 샘플 개념을 하나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입장에서 이 앞쪽에 여백이 좀 있을 거야. 맞니? 이 여백 쪽에 필기를 해놔야 해. 알겠지? 야, 성규야, 집중해야 돼. 예. 자, 여백 쪽에 이런 필기를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5분의 13이라는 수가 있어요. 5분의 13이라는 수가 있어. 그러면 와우, 얘 가분수네요. 얘 이렇게 쓸 수 있지. 2 더하기 5분의 3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분리형의 기본이야.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식을 두 개로 분리하고 있지. 맞니? 두 개로 분리하고 있지. 이게 바로 분리의 개념이거든. 여기에 있는 이 한 덩어리의 식을 뭔지 모르지만 어떻게? 분리하겠다. 이게 분리형의 기본이에요. 자, 그러면 분리의 어떤 원칙이라는 걸 알아야 되지. 자, 여기에 있는 2가 무슨 의미일까? 여기에 있는 3이 무슨 의미일까? 생각을 해봤어. 그랬더니 2하고 3이 각각 뭐냐면요, 원래 이 분수는 13 나누기 5라는 의미지. 맞아? 그래서 선생님이 13을요 5로 나눴어요. 그랬더니 5, 2, 13 이렇게 나오네. 와, 저기에 보이는 이 2라는 녀석은 누구였던 거야? 몫이었던 거예요. 무엇을 나타낸다? 모. 저기 위에 보였던 3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였어요? 나머지를 나타내는 수학적 표현이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문제를 풀 거예요. 자, 이제 저 개념을요, 이렇게 확장시켜서 풀 겁니다. 얘 딱 봤더니 뭐야? 와, 얘를 분리하겠다고? 그러면 나는 뭐가 필요한 거야? 2차 식을 1차 식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가 필요한 거지. 묻자. 2차 식을 1차 식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구할 때 사용하는 방법은? 조립제법. 하나 묻자. 다항식끼리 나눗셈과 관련된 개념은 세 가지 개념이 있다. 뭐뭐뭐가 있지? 다항식끼리 나눗셈과 관련된 개념 세 가지는 나머지 정리가 있고, 또 뭐가 있어? 조립제법이라는 개념이 있죠. 또 뭐가 있어? 그냥 다항식끼리 통째로 나누는 거. 맞니? 다항식끼리의 나눗셈이 있어요. 그냥 세로셈 하는 거 있잖아.
요 세 가지 개념이 있어. 그러면 여기서 너희들이 이 분리형 원을 풀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되냐면 요 세 가지가 각각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 건지 용도를 알아야 해. 자, 다항식끼리 나눗셈 조립제법. 얘네 둘 사이의 차이는 뭐야? 어떤 경우에 쓰는 거야? 다항식끼리 나눗셈은 조립제법에 비해서? 몰라? 그럼 나머지 정리와 조립제법의 차이는 뭔데? 자, 여러분 선생님이 말하건데 수학 원의 앞부분 대수 파트를 너희들이 선생님한테 못 배웠잖아. 그 부분 공부하십시오. 물론 선행을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해. 이거니까 선행을 나가는 게 엄청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앞부분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성규군은 앞부분 선생님 준 책 다 공부했니? 그럼 또 달라고 얘기를 해야지. 요구를 해야 돼. 너가 선생님 다 했으니까 주세요라고. 그 앞부분 좀 공부하십시오. 굉장히 주옥 같은 대수가 정리가 돼 있어요. 선생님 요거 좀 정리해드리고 갈게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분량 원은 풀 수가 없어.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자, 선생님이요. 요 개념 여기까지 적었지? 요 개념을 어디에 적을 것이냐. 자, 4페이지 맨 아래 여백이 좀 있을 거야. 맞니? 그 여백에다가 선생님이 수학 원에서 배우는 개념을 좀 정리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좀 만들 건데요. 예. 구조. 구할 수 있는 거. 좋은 방법이 생각나. 미안해. 필기했니? 아직 안 했니? 미안해. 미안해. 선생님이 죽을 죄를 졌어. 못 지우지? 아니야. 잠시만. 그냥 선생님이요. 개념집을 열어가지고 그 부분을 설명을 해줄게. 네. 네. 맞지? 옳죠? 예. 되겠어요? 자, 요 표를 채울 거예요. 요 표를 좀, 예, 요 개념입니다. 용도 비교해요. 냉장고 안에 있는데. 자,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그려야 되는 표가 이렇게 생긴 표예요. 됐나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끼리의 나눗셈은 실제로 막 나누는 거니까 식이 엄청 어때? 복잡해요. 복잡. 반면에 조립제법은 어때? 간단한 편이에요. 마치 다항식끼리의 나눗셈에 비하면 나머지 정리는 어때? 매우 간단하지. 그냥 딱 한 글자 한 두세 개만 쓰면 끝나버리잖아? 나머지 정리. 너희들이 나머지 정리를 잘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나머지 정리의 본질은 매우 간단해요. 이보다 더 간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항식끼리의 나눗셈은요. 모든 차수식으로 다 나눌 수 있어요. 모든 차수로 다 나눌 수 있는데 반해서 조립제법은 언제만 사용할 수 있냐면 1차식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구할 때만 사용할 수 있어요.
1차식으로 나눈 몫과 나머지만 구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다항식끼리 나눗셈도 당연히 뭘 구할 때 사용한다? 몫과 나머지를 구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 정리는 어떠하냐? 얘는요, 1차식으로